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집 단위 수는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집 단위는 실제로 121개 학과가 세분화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이는데요. 대학들이 학과의 전문화나 특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지만 정작 수험생들이나 재학생들에게는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학과를 정할 때 구체적인 학과명과 커리큘럼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이제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실천한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일 그렇듯이 저녁은 마지막 하루의 마감은 기상대와 함께 해주시고요. 기상대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아이돌이시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3월달 시험이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는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고1, 고2 때와는 다르게 고3 때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막연히 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영역별로 취약한 단원이 무엇인지 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략 오늘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인기 만점의 선생님이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고3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만약에 고3이 없다면 우리에게 꿈을 이뤄줄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고3 생활 힘들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9일 토요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꿈을 네. 언제부터 가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꽤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꿈인데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교대 진학을 잘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월달 시험 잘 봤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인사하자마자 제가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분석을 잘 해드릴 건데 일단 고3이 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생활은 좀 할만하신가요? 네, 지금 학교에서 자습도 많아지고 예. 점점 적응해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친구가 지금 입시에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죠? 제 내신이 1학년 때 2.349, 2학년 때 1.63인데 교대 지원하기에 많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땐 친구의 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어렵기도 하고 참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높이 쓰면 당연히 힘들 거고요. 대학을 마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거니까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상담에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교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내신이 참 중요하죠. 오늘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초등학교 교사가 꾸민 친구의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부터 볼 텐데요. 국어가 이제 2.25등급, 수학이 2.25등급이고요. 영어랑 사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입니다. 또 국영수사가 1.9등급인데 좀 친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는데 친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제외하고도 과학 교과나 뭐 기가나 이런 식의 모든 교과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를 다 한 다음에 1.80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먼저 국어 성적의 추이를 쭉 보시면요.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의 추이가 있는데 지금 좀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국어, 수학에 대한 좀 취약함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영어, 사회에 강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 국어, 수학을 좀 보완하고 영어, 사회 성적을 좀 지키면서 성적을 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 이번 가채점 결과니까 약간 실채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국어 B형 영어 A, 그 다음에 수학 A 영어를 봤는데 등급상으로 보면 지금 3등급, 2등급, 1등급이 나오고 탐구는 지금 평균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11월 성적과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일단 보시겠지만 분홍색 색깔이 이번에 본 거고요. 파란 네. 색깔이 지난 작년 데이터인데 거의 크게 변동은 없고요. 오히려 영어 성적은 좀 올라갔고 사회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정체되는 과목을 얼만큼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일단 교내 활동을 보시면 일단 좀 두드러지는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일단 동아리 활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학급 회장 그리고 학급 부회장으로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볼 텐데 또 마찬가지로 친구가 지금 교대를 희망하다 보니까 봉사 중심의 많은 내역들이 보여지는데요. 쭉 화면을 보시겠지만 지금 학습 지도나 어떤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친구가 어떠한 학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을 볼 텐데 제가 볼 땐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성적 관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친구는 거의 전 교과에 대한 성적 우수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것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은 요소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겠습니다. 1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답게 주요 교과뿐만이 아니라 전교과 성적도 아주 우수한 이런 학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이번 3월에 본 모의고사 성적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번 3월 가채점 기준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어쨌든 수시를 쓴다는 건 정시에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상 앞서가지 마시고 자기 성적 기준으로 뭔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국어, 수학, 영어의 누적 백분위를 볼 텐데 상위 누적 백분위가 한 7.3%가 나오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합쳤을 때 한 8.8%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상 뭐 재수생, N수생들 좀 제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만 봤을 때 지원 가능 대학은 숙대나 숭실대 혹은 인하대의 중하위권학과에 지원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도 사실상 N수생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절대화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성적이 수능이었을 때 가능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 내신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성적을 보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성적이 나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 성적이 좀 안 좋았고 2학년 때 성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 추세고 고3 때 얼만큼 관리하냐가 중요한데 친구는 아마 절대적으로 이번 3학년 1학기 성적을 얼만큼 관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입시의 판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비교과는 어떨까요? 비교과요. 일단 비교과는 지금 친구가 뭐 활동 내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봉사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교직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건 증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성적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면 지금 친구가 어쨌든 사회탐구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시겠지만 교대는 전체 등급의 평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탐구 성적을 좀 관리해서 좀 안정감 있는 최저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서울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영어 교과 상승세 우리 학생 힘입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잘 되고 있나? 내신 전 교과 관리 좀 고민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올리자. 사탐 성적 좀 주춤주춤하죠. 잘 올려야 되는데요. 7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70m 지점에서 멈춰 서서 남영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교대 그리고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에 지원했을 때 유불리를 먼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세 대학교를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보시면요. 먼저 서울교대부터 볼 텐데 일단 서울교대의 특성은 지원자가 이제 추천제이기 때문에 항정적이어서 일단 경쟁률이 일단 예측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올해부터 성적 반영이 1단계에서 교과 80%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친구가 1단계에서 통과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최저학력 미충족자가 꽤 많아지는데 친구가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성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 경인교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 하나고요. 발표, 개인 면접, 집단 면접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올해부터 집단 면접에서 방식이 토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떠한 정반합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 중심에서 토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의견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어떤 대안을 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친구의 지금 성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리를 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 교원대인데요. 1단계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는 지금 학생부의 비중을 좀 낮추고 서류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데 교원대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70% 이상을 서류를 반영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초등교육과는 어느 대학이나 굉장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 본다면 교원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대학으로 유명하니까 좀 전략적으로 원서 접수 시에 꼭 초등교육과가 아닌 복수 전공을 고민하고 과를 좀 조절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희망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 그 성적 분석을 할 때 사탐 성적을 올려야 한다라고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재환 선생님께서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좀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성적이 좀 사탐이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뭐 자료를 봤다시피 그 사탐 성적이 좀 상당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거 서둘러서 사탐 개념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사탐 배우는 과목이 현재 진도를 나가고 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본인 먼저 미리 학습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탐은 한번 과목을 정해놓게 되면은 그 과목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탐이든지 난이도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탐 이 과목 저 과목 이렇게 찾아보는 것보다는 한 과목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낸 입시 상담서를 좀 보면 국어 성적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뭐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고3 친구들은 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목별로 어떤 본인이 취약한 파트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친구들 지금 국어를 공부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할 의지는 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보통 있냐면요. 무조건 파트별로 무조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파트에서 취약한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내가 만약에 현대시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드립다 현대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네. 양으로 승부하는데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현대시 문제 가운데 공통과 차이를 찾는 문제를 틀리는 건지 아니면 감상의 적절성 찾기 유형에서 약한 건지를 파악해서 같은 주제라고 해도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접근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한 유형까지 좀 살펴봐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게 있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참 아이들이 기특한 게 뭐냐면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랑 현실이 좀 갭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갈 만한 길을 잘 찾아갔고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대부분이 추천 전형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면접의 비중이 커지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갖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인데 일단은 친구의 상대적 약점인 학생부의 반영비를 좀 낮추고 서류의 반영비도 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초등교육과가 아니라고 해도 전과를 고민한 학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친구가 지금 교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교육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6월 평가원 시험을 본 다음에 객관적으로 자기의 성적을 분석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 다른 교대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히 잘 됐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학생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은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대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2단계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정경원 선생님께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교대 진학을 위한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교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교대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요. 교대 면접의 특징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교직관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과 혹은 친구들과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네. 그 면접하는 연습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해서 본인의 면접 장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확인한다면 아마 면접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모의 면접 같은 것으로 좀 연습을 잘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정말 많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그 내용 잘 참고해서 꼭 좋은 선생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영역별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탐 성적 관리에 힘을 쓰셔야 하고요. 국어 학습 전략은 파트별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취약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6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후에 다른 교육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교대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3월 모의고사가 치러진 이후에 이제 성적표가 나올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훈 선생님, 네. 우리 학생들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이제 성적표가 오면 학생들이 많이 좀 당황을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성적표는 배부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3월 28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단위학교 성적표를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요. 우선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일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취약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본인이 계획했던 목표대로 성적이 잘 나왔는지 영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영어를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실제 이번에 성적 가운데 다른 영역 성적도 중요하지만 영어에 내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를 그래서 확인을 했다면 이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영역별로 학습 계획을 좀 재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의평가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작년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학습 계획으로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 공부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는데 네. 이제 3월 모의평가 결과가 예상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고 분석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 방식이나 계획을 좀 수정해서 다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은 모평 성적표와는 달리 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는 본인의 등급과 백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뿐만이 아니라 영역별 점수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등을 본인의 성적에 맞게 아주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취약점을 좀 면밀하게 짚어내고 이를 보완해서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성적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학생들이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성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뭐 마찬가지 학생들 다 알고 있겠지만 재수생들이나 또 혹은 이제 반수생들이 시험에서 빠진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 재학생들만 본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이제 전국 단위 시험이기는 하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제 출제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전 범위가 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으니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제 자만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어떤 도약으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취약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을 포인트로 좀 맞춰서 성적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남아있는데 가장 가깝게 다가온 시험은 바로 중간고사잖아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제 고3 학생들은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수시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모두 다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대다수 대학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데다가 반영 비율도 또 높기 때문에 수시를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각별한 신경을 좀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시에서도 크게 반영하는 그 수능도 내신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학생부 교과 성적 역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참 바쁩니다. 모의고사도 쳐야 되고 내신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할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신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 또 뭐 수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내신 공부 따로, 수능 따로, 뭐 수행평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다 수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시간 낭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습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내신에 대한 자세는 이게 학습 태도나 마음가짐, 수험 생활의 어떤 기본 자세와도 연결이 되니까 내신 관리를 지나치게 이제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신 관리 철저히 하면서 수험 생활 전반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지는 그런 계기로 내신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대입으로 가는 같은 방향인 거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다 잘 해야겠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봤잖아요. 어땠어요? 만족스러웠나요? 예, 제가 공부했던 성적은 좀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을 더 공부했었는데요? 수학이랑 과탐 2개.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3이 되니까 그 고민이 많아지셨죠? 네,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대학의 과의 정시 안정 점수랑 지금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좀 알고 싶어요. 예. 고민하시는 부분들 오늘 상담 끝까지 들어주면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고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을 보면요. 국어가 6.25, 수학이 5.63, 영어가 6.75, 과학이 5.5, 그래서 평균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6.3등급입니다. 네. 주요 그 과목을 학기별로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7에서 6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5에서 6.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어 역시 5에서 7등급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드리면요.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국어 A형 6등급, 수학 B형 4등급, 영어 6등급,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각각 4등급이었고요. 작년 11월하고 이번 3월 가채점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와 영어는 6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리고 과탐도 역시 5등급대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는 학급 배구 대표를 했고요. 수학사랑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급 축구부를 만들어서 대회에도 출전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수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회 주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총 50시간 1학년 동안 했고요. 특기사항으로 1학년과 2학년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전남대 식품공학 전공, 2지망은 전북대 환경공학,
삼지망은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정하게 이 학과들을 희망하기보다는 이 대학들을 어느 정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는 다소 좀 우위를 보이는 이런 학생인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하나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학생 요즘에 그 생각만큼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죠? 예, 영어가 좀, 영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영어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수학이요. 수학 수학을 중심으로. 계속. 그래서 이번에 네. 조금 올랐군요. 조금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제 보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아닙니다. 좀 낮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좋은 편이지만은 내신 수학 성적만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다거나 이것을 유리하게 쓸 수 있을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더라도 수학 동아리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 2년 연속 수학 동아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학급 그 운동 대표 같은 것을 했지만은 또한 이제 개근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성실성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비교과 활동이 어떤 탁월성 또 이걸 통해서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완할 점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대학을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학 이후에도 그 대학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향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 3월 모의고사 보니까 수학이나 탐구 같은 부분, 우리 학생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성적 향상이 좀 있었던 걸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전남대 식품공학 전공 정시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달리기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남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성실한 모습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학과 고민, 전형 고민이 좀 많아 보입니다.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멈췄는데요. 45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지금 이제 4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정재원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기 초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남대와 전북대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제 전남대학교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그 환경에너지공학, 그 학생이 이제 식품공학이나 환경공학 둘 다 희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낮은 환경에너지공학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시 가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능 100%로 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요. 네. 수학 B형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어 25%, 수학 27.5%, 영어 27.5%, 과학 20%를 반영하고요. 좀 보기 편하게 등급으로 환산해서 전년도 합격선을 보면은 약 3.2등급 정도가 평균 합격선이었고요. 우리 학생의 평균 성적은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5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등급이 한 마이너스 1.8등급 차이. 따라서 좀 쉽지 않은 과도 상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경에너지공학은 전남대 내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남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영어 비중이 높아서 우리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전북대학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전북대학에서는 이제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그러니까 농기계공학인데요, 일종의. 여기 살펴보면은요, 역시 이제 정시 가군 선발이고요. 표준 점수 반영을 합니다. 수능 100%로 내신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수학 B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비중이 20, 30, 30, 20으로, 역시 영어 비중이 좀 높네요. 그리고
작년도 합격성을 좀 본다면은 4.25등급이었고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이 전남대 환산 점수로 한 5.05등급이기 때문에 역시 한 마이너스 0.8. 전북대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 불리합니다. 그런데 전남대와 전북대 중에서 어디를 추천하겠냐 한다면은 전북대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 특징을 알아봤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은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입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대입 전략은 우선 이제 전형 방법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이제 낮은 내신 성적으로 인해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현재 수학의 완성도,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원점수 자체가 크게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의 완성도를 볼 때 논술 전형도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정시까지 가서 수능 점수로 승부하는 것이 우리 학생의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과 과학 탐구 성적 향상을 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 영역의 기초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좀 이제 문제시 될 수가 있는데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어 성적 향상에 좀 절대적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학 탐구는 어떻게 보면은 국영수 탐 중에서 가장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네. 우리 학생이 과학 탐구에 조금 더 몰입을 하셔서 2등급대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목표 등급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목표 등급을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수학 B형을 본 상태에서 약 평균 4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거 이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정시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시 기회를 아마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수시에서 눈높이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면 뭐 수시에서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 구조를 볼 때 이제 정시로 도전해야 하는 학생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남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이제 정시를 목표로 도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수시하면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고 정시하면 수능이 중요하다는 기본적 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기본 틀은 바뀌는 게 아닌데요. 친구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은 보통 수시에서 올해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된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자연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만 반영해서 한 50%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반영해서 우선 선발을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 탐구,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전 과목이 다 반영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특정한 과목을 굉장히 잘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떠한 유리함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네 과목에 대한 성적에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성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특히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또 영어 점수 잘 안 오른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재원 선생님? 예, 그 앞서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입시 상담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어 공부법을 알려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매일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시간 정도를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영어 공부에서는 그 영어 공부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매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2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진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어 책은 꼭 들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면에서는 이제 독해 공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독해를 한 번 공부할 때 독해 2회 정도 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럼 한 1, 2회 정도밖에 못 푸느냐? 본인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기는 하지만 급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 수준을 낮추는데 EBS에 보면요, 예비 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을 대상으로 한 과정, 그런 강의와 교재를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고3 독해보다는 훨씬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한 9월, 10월쯤에는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독해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필요한 영어 단어가 한 7,000자 정도 되거든요.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40~50개씩 계속 꾸준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100% 소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익히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듣기를 갖다가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질문을 했거든요. 듣기 네.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듣기 문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문제를 외운 다음에 들어보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은 다 그 평가원이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문제와 mp3 파일이 있거든요. 네. 그것 먼저 시나리오 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정재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학생 어떻게 들어보니까는 할 수 있겠나요? 네,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수학이랑 네. 과학도 할 시간을 하면, 음. 그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갖고 네. 잠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전에 선생님께서 고등학생은 꼭 하루에 6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잘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요. 공부할 시간도 네.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정재현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이제 얘기해줬듯이 시간을 최대한 수면 시간을 지나치게 방해할 필요는 없고 학교 일과 중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언해주신 대로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우리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추천해주는 것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수면 시간 확보 중요합니다. 네. 근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자습할 시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씩 쪼개서 수학 2시간, 영어 2시간, 과탐 2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추천 대학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대학들이 보면은 지방의 국립대학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면요. 먼저 군산대학교입니다. 정시 다군에 선발을 하고요. 군산대학교 해양생산학과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좀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학생부 30, 수능 60, 그다음에 면접 10%로 반영을 하고요. 수학은 A, B형 둘 다 가능한데 가산 점수가 수학 B형을 볼 경우 20%, 과탐을 볼 경우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B형을 보는 학생에게 유리하고요. 합격선이 전년도 합격선이 약 4.83등급이고 우리 학생이 한 5.05등급이니까 0.22등급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까지 고려한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할 만한 학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입니다. 과거 이제 여수 수산대학이라고 불렸던 학교인데요. 환경시스템공학과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수능 100% 내신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 역시 그 A, B형 다 반영하지만은 B형을 봤을 경우에 20%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선이 0.05등급이고 우리 학생이 현재 5.05등급이고 우리 학생이 현재 5.05등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정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한번 우리 학생이 눈여겨보시고 이 대학을 쓰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 이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된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다 됐나요? 네. 네. 우리 학생 앞에서도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 투자는 해서 공부는 하는데 좀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하루에 목표를 정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단어 한 50개는 꼭 외운다. 이번에 이런 개념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원 선생님께 네. 좀 여쭤볼게요. 우리 네. 학생
학생처럼 지금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표준 점수를 네. 하는 게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이런 걸 또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선택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본인의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거를 반영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위권 대학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보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또 표준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은 게 일반적인 추세고요. 지방 국립대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백분위를 또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점은 예를 들면 수학같이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쉬운 과목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오늘 조언 잘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승부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의 기초를 좀 쌓고 과학 탐구는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입니다. 수학 B형 응시를 전제로 4개 영역 평균 4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정시 다군에서 군산대학교 해양생산학과, 정시 가군과 나군은 전남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초를 잘 쌓아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명의 학생과 상담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을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성균관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